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SVB 은행 관련된 이슈 및 관련 시사점 등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미국 정부가 그 예금자 전액에 대해서 이제 보호해 준다고 하면서 약간 좀 급한 불은 끈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 그 잔불은 좀 남아 있다고 좀 봐야 되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로는 이 은행이 장기 국채나 그런 것들 채권을 보유한 거에 있어서 평가손이 났는데 그거를 또 헐값에 또 손해보고 팔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에 몰려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물론 일부 그런 요인도 있긴 하지만 제가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그냥 일반 대출 자산의 부실도 상당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정도 사태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 은행은 상당히 좀 특이한 은행이죠.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이제 하는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이 은행에 대출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펀딩한 자금들을 또 예금도 하면서, 그러니까 예금자인 동시에 대출자 이제 그런 고객 기반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그 대출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이 좀 높은 대출입니다. 자세한 거는 길게 말씀드리기 하니까 결론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유동성 위기 때문에 이 은행이 파산한 게 아니고 실제로 건전성 때문에 파산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왜 이 회사가 이 모양이 되는 데까지 그럼 미국 감독 당국은 뭐 하고 있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정부가 이제 다시 이런 것들이 재현되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억하실 건데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서 규제 감독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처음에 이제 법 만들었을 때는 그 규제 대상 은행이 이제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서 이제 특별하게 따로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가 자산이 2,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으로 이제 더 범위가 좁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산이 그 이하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이제 감독 규제 그런 거기에서 망해서 상당히 좀 벗어나 있으면서 상당히 이제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하게 됐고, 그게 오늘 이제 이 시점에 이르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이제 그 규제의 실패의 부산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사한 성격의, 그러니까 자산이 결국은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는 이제 지방 중형, 그다음에 특화된 은행들의 잠재적인 부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은 단시간 내에 해소하기 힘든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긴 했었지만, 예금자 입장에서 보면, 중소형 지방은행 예금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불안하죠. 내가 지금 원금 보장을 다 해준다고 한들 내가 돈 필요할 때 내가 돈을 은행에서 못 쓰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 같아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좀 은행이 찝찝하면 빼서 당연히 큰 은행으로 다 옮기죠. 그게 인지상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이 사태가 조기에 그렇게 진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이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했지만 그 성격을 보면 상당히 특이한 성격입니다. 이 은행은 이제 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안 되는 25만 불 이상의 예금이 비중이 전체 예수금의 97% 이상이라고 해요. 결국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금자들은 그냥 일반 개인들 이제 소액 예금이 아니고 스타트업 기업들 기업성 예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묶이면은 그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자금상에 빵꾸가 나고 월급도 못 주고 그런 상황이 이제 우려해서 미국 정부가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정책을 상당히 이른 시점에 이거를 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금자 보호 성격이라고 보다는 일반 기업들 대출자를 보호하게 정책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또 미국 정책 당국에서 말하는 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뭐 주주나 채권자들처럼 자본가들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이 은행의 이제 거액 예금자들은 그게 이제 일반 개인 서민이 아니고 이 사람들 자체가 자본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쇼맨십이고 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걸 하면서 이제 결국은 뭐 실리콘밸리 쪽 업계에서의 로비도 강하게 있었을 거고 물론 그 생태계도 보호를 하긴 합니다만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가지고서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책임을 안 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공적 자금의 투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공적 자금 투입이지 뭐가 공적 자금 투입입니까? 사실은 이게 뭐 예금보험 기금으로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잠재적으로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이걸 막는 거는 결국은 그만큼의 일반 서민들의 이제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공적 자금 지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만 봐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비난의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여론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사회적인 이슈 이제 파장도 계속 있을 거고 논란이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이제 그 지방 정부에 대한 불안감 계속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파장이 이제 시간을 이제 타고 이제 그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제 파장이 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우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